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도 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자체 법제 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난방비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난방비는 이달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문제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면서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제5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전라북도에서 열렸습니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총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일하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정책은 중앙에서 하고 실행은 지방에서 하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 기구 설치와 직급 기준 등의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아 지상이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 마을버스가 운행 중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발생한 이 화재는 차량 보조 배터리 접촉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38만 9,800여 대에 달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은 작년 8월 기준 13만 5,600여 기가 설치됐습니다. 전기자동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충전 시설 화재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 화재 시에는 보통 과충전이란 폭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주차장 내부에 차량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로 이어질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지하 내부이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진압상에 어려움이 있다. 지상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충격이 가해지면 1000도씨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압조차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공간이 밀폐돼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기 힘들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주변 차량에까지 불길이 번지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고가 이제 잦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지식 수화포나 이동식 침수 같은 그런 장비가 좀 확대되고요. 무엇보다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민 인식이 또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민 소방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또 소방관들의 실전 대응 훈련
또 소방관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는 모두 90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50일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5호 베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노관규 순천시장의 브리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2023 박람회는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순천은 저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독일인으로서는 저희 사실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이제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주신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북도 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10일 공청회를 열고 전북 교육인권 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했습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안에 자체 법제 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학생 외의 교원과 교육행정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집행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난방비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취약계층 가운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일정 기준을 갖춘 한부모 가정입니다. 난방비는 이달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법원이 남원 제2선거구 양혜석 전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835만 원을 일부러 누락하고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만 원 넘게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게 됩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대다수의 제조 중소기업이 치솟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부담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4.9%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2%의 기업이 매우 부담으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특별한 대책 없음,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 고효율 설비 설치나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순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이 51.5%로 절반을 넘었으며 인상폭만큼 절감하겠다는 기업은 4.2%에 불과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의 2022년도 결산 종합업적 평가에서 정읍산림조합이 경영성과와 금융종합업적 평가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읍산림조합은 지난해 결산 소익이 전년보다 24% 증가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학수 조합장은 매년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과 고객의 조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감이 성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창군과 임실군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로 고창군은 내국인 20명이나 외국인 10명 넘게 유치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에 성과급을 지원합니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세계유산 도시 고창군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 등은 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정읍시가 경북 안동의 도산 선비문화수련원, 영주의 선비문화수련원과 같은 호남 지역 유일한 문화수련원 건립을 추진합니다. 정읍시 문화행정국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남 유일의 문화수련원을 건립해 정읍의 인문 자연 등과 연계한 인성수련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과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한 관광 인기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 등 역점 사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유태영 국장은 정읍이 가진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세무 행정과 정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